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 오늘의 작전은 트럼프는 주가 조정을 원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가겠습니다. 셧다운이 시작이 됐죠. 셧다운. 그럼에도 주식시장은 또 올랐습니다. 아마도 과거의 경험 때문이기도 하죠. 셧다운이 그렇게 충격을 주지는 못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저는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의 노림수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면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7년 만에 행정부가 멈추는 셧다운을 돌입을 했습니다. 셧다운에 돌아간 이유는 잘 아시죠? 이제 10월 1일부터 어제부터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되면 이제 본예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본예산은 아예 민주공화가 사이가 안 좋아서 통과가 안 됐고, 그러면은 한 6주짜리,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이라도 통과시키고 이걸로 가자라고 했는데 지금 워낙 갈등이 심합니다. 임시 예산안 모두 합의가 안 되면서 예산안이 있어야 돈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정부는 돈이 집행이 안 되는 셧다운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러나 다 멈추지는 않죠. 공공안정이라든가 안보라든가 헌법이 정한 중요한 기능에서는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남은 공무원들은 칼같이 무급휴직입니다. 미국은 이런 것들을 잘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제가 왜 이 셧다운을 조금 더 보냐면, 보통은 한 5일짜리, 6일짜리, 1, 2주일 내에는 다 끝납니다. 합의가 바로 되는데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민주공화는 워낙 사이가 안 좋은 데다가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번에 붙어있는 그 접점이 뭐냐? 오바마 케어입니다. 오바마 케어가 왜 문제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너튜브나 이런 데서 쇼츠 같은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실은 오바마입니다. 큰 그 자선운사 파티에서 오바마가 트럼프를 막 무시하고, 그때는 이제 정치의 뜻이 없었을 때, 그때 트럼프가 약간 썩소를 짓다가 정계에 진출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사이가 나쁜 거는 트럼프 바이든이 아닙니다. 트럼프 오바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바마 케어를 트럼프와 공화당은 용납을 안 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에 이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 확대는 불법 체류자 또 이민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차라리 자기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셧다운이 좋다,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공무원들 싹 다 자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밤에는 주식시장이 오른 이유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과거 통계를 주로 하잖아요. 미 증시는 20회 이상의 정부의 셧다운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거의 상관계수가 0으로 나옵니다. 하고 평균 0.4% 하락, 이런 조사도 있기는 한데, 이것도 틀린 게 이게 끝나잖아요. 그럼 오히려 급반등을 좀 했던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해결될 때 반등 탄력이 높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셧다운을 좀 좋게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만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셧다운 최장 기록을 누가 갖고 있냐? 트럼프 본인이 갖고 있거든요. 트럼프 1기 때 2018년 12월 때 나왔던 거였는데 그때가 35일짜리였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데자뷰는 트럼프 1기 때 35일의 셧다운 때는 증시가 이례적으로 거의 폭락했습니다. S&P 500이 15%, 두 자릿수 때 급락을 해서 종목대로는 한 30% 정도 급락한 종목이 널려 있었거든요, 당시에.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또 마치 데자뷰처럼 셧다운을 그냥 고의적으로 무너뜨리잖아요. 제가 왜 고의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전날, 어제죠. 어제 아침에 민주당 지도부 회동 만났을 때도 트럼프가 거의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뭘 합의를 하겠다라는 것보다 셧다운으로 가겠다라는 자세가 훨씬 더 컸거든요. 그렇다면 뭘 원하느냐? 트럼프는 지금 자기 뜻대로 다 됐죠. 관세도 하고 있죠. 성장률도 높였죠. 특히 반값 유가 짓밟아 놔가지고 물가도 지금 나름 잘 나오고 있죠. 관세를 때렸는데도요. 그러나 한 가지 이뤄내지 못한 것이 저금리입니다. 지금 중국이 워낙 미 국채를 계속 안 사줍니다. 절대 안 사줍니다. 하고 있는 걸 팔면서 금리는 계속 높아지는데, 과거 셧다운 때 어떤 흐름들이 많이 나왔느냐? 당연히 셧다운 되니까 달러 약세 나왔죠. 이번에도 달러 약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와 함께 오히려 국채에 대한 수요가 나오게 되면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마치 국채 금리 하락, 그러니까 저금리 약달러가 하나의 짝꿍, 이 옵션처럼 따라오는 게 셧다운의 특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오히려 셧다운을 일으켜서 자기가 원하는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트럼프는 두 개를 원하잖아요. 약달러 저금리를 좀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금 살짝 봤더니 4.1%였던 10년물 금리가 지금 4%대 초반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이걸 더 밀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이면을 바라보는 건데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품론 나오는 것이 이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 역대 가장 큰 버블이라고 했던 닷컴 버블을 이미 기본으로 넘었습니다. 이 나스닥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조정은 한 번 정도는 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특히 내년 한 1, 2분기 사이, 특히 2분기에 조정이 오면 이거는 큰 최대 악재입니다. 왜냐면은요. 내년 11월이 되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민주당도 지금 벼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민주당처럼 미국은 상하를 다 공화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대로 그냥 쭉쭉쭉 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내년에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하고 지금 보면 영원히 갈 수가 없죠. 뭐 AI 뭐 돈 들어온다 해도 지금 밸류에이션을 무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에 조정이 되느니 차라리 올해 연말 어느 때 한번 세게 밀어놓고 내년에 다시 출발하는 그림이 본인의 이 중간 선거에는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셧다운을 하나의 빌미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셧다운이 적어도 2주 이상, 그러니까 우리 추석 연휴 다 끝나고 그 다음 주까지도 셧다운이 이어지게 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하락도 이뤄낼 수 있죠. 달러 약세도 원할 수 있죠. 그리고 민주당을 또 압박하고 주가도 약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코인까지 한번 빠져준다면은 살짝 보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코인은 또 MZ 세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인까지 하락했어? 그러면은 오히려 트럼프는 더 연준을 압박해서 금리 인하해야 돼, 금리 인하해야 돼. 또 이런 명분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값이 간밤에 또 사상 최고가를 왔거든요. 이건 크게 뭘 의미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달러 가치, 그러니까 인류의 지금 기축 통화죠.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거를, 그러니까 돈의 가치, 현금의 가치가 더 녹아내릴 거라는 거를 이미 시장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값도 더 약달러, 여기에 트럼프가 있는 한 절대로 고금리는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이 소위 말하는 저금리까지도 함께 풀베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원달러 환율입니다. 안 떨어져요. 환율만 안 떨어지고 1,403원대 환율이고 우리에게는 또 트럼프 관세 압박이라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공포 다 쳐도 한국의 삼성전자, 다 뭐 트럼프가 뭘 어떻게 한다 해도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달러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 저는 이 생각인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이 또 이 높은 환율에도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될 텐데 5거래 쉬는 연휴입니다. 이때 뭐 볼까? 막 미 증시가 떨어지면은 아이고 어떡하지? 조정 왔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 증시가 지금 나오는 조정이 오늘은 안 나왔지만 나온다고 치면 이건 트럼프의 거의 계산된 조정이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이 조정과 함께 미국의 10년물 금리만 보시고 이게 4%대, 우리 연휴 동안에 만약에 3%대까지 금리가 떨어진다? 이건 실은 신흥국 증시, 그 중에서도 K 증시한테는 절대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또 다음 주 내내 막 미 증시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10년물 금리 하나 딱 보고 이게 또 떨어졌네 하면 미 증시는 급락과 조정이 온다 쳐도 다음 주 또 그 이후까지 K 증시와 신흥국에는 오히려 달러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좀 뭐 즐기시고요. 하나 정도 지표를 보자면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얼만큼 떨어지는지를 확인하시면 오히려 좋은 투자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